아니 세상에. 네. 볼 잘 차는 건 알았지만. 그렇죠. 정말 저 보면서 어제 쪼우랑 봤는데 네. 소리를 이 선수 볼 잡거나 패스할 때마다 우와. 황인범이 볼 잡을 때마다 뭔가 기대감이 있죠. 이제는. 아니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차? 어제 일단 킬 패스도 엄청나게 많이 뿌려줬고 네. 일단 경기 자체를 굉장히 자신이 주도하는 완전히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유럽에서 네. 빅클럽들 미드필더 딱 가운데서 막 플레이메이킹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볼 잘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체구도 좀 아담하고 그러니까 모드리치하고 저희도 어제 중계 보면서도 계속 또 많은 분들도 완전 모드리치 같다고 경기를 풀어주는 자세 딱 낮춰가지고 볼을 딱 가지고 찔러줄 때 보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잘 차는 거 알았죠. 우리가 그 황인범 선수가 자카르타 팔렘방 금메달 딸 때도 그랬고 뭐 워낙 그 대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가 넘어간 건데 뭐 너무 막 볼 잘 차긴 했는데. 그렇죠. 대표팀에서 이제 좀 더 잘 찼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일단 미국으로 가기 전에 벤투 감독이 황인범 선수를 국가대표팀으로 불러서 실험을 많이 해봤죠. 해봤죠. 그런데 그때 이제 대전에서 뛸 때 그 당시에 이 황인범 선수의 좀 비판을 받았던 점이 피지컬적으로 좀 중원에서 버티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뭐 툭 치면 뭐 넘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좋지만 그 기술이 피지컬적으로 버텨주질 못하면 발휘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네. 사실 요 포인트는 뭐 저희를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황인범의 진가를 잘 몰라봤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벤투 감독이 근데 그 진가를 알아봤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중용을 하려고 그렇죠. 했구나. 꾸준히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황인범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로. 아니 핵심이야 핵심. 그렇죠. 그냥 완전히 중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야 뭐 사이드로도 볼이 나가고 손흥민 선수가 가면 스루 패스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기회도 나오고 어제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뛰어다니는 와중에 그 뛰어다니는 선수들을 조율해주고 그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역할이 황인범 선수였기 때문에 황인범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이 뛰는 플레이들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벤투 감독의 어떤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완성도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딱 스파크가 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인범의 강점과 벤투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 진가가 좀 드러나는. 일단 어제 경기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네네네.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경기 같은데 이제 많은 비판들을 받았잖아요. 벤투 감독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죠.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있었죠. 분명히 경기는 승리했는데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들이 올라오고 기사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어제 경기를 이제 기점으로 좀 그런 평가들이 좀 반전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중히 얘기했죠. 근데 일단 황인범 선수가 이런 피지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벤투 감독이 4-2-3-1 전형에서 계속해서 황인범 선수를 믿어줬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어떤 이 황인범 선수의 활용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 이후에 아시안컵이 있을 때 아시안컵 때 벤투 감독이 4-2-3-1 전형에서 정우영 선수의 옆자리에 황인범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하면서 중원과 공격을 좀 연결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잘 차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맡겨왔는데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중원 싸움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사실 뭐 파이터형처럼 수명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싸움을 해준 선수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투 감독이 정우영 선수 옆에 황인범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좀 더 높은 위치에 배치를 했어야지 너무 밑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죠. 실제로 아시안컵 때 우리가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볼 찬스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한테 패배할 때도 중거리 슈팅 허용하면서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황인범 선수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중원에서의 좀 피지컬적인 문제들, 그리고 중원 싸움에 대해서 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그 뭐 밴쿠버의 어떤 미국 무대의 어떤 진출.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이어졌겠죠? 아시안컵 이후에 사실 조금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황인범 선수가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도모했었죠. 그렇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구단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이제 선택한 팀이 밴쿠버였고, 네네. 미국으로 가면서 물론 여러분들 밴쿠버는 캐나다긴 있는데 네네네. 밴쿠버는 미국 프로 무대에서 그렇죠. 활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미국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 시즌 만에 밴쿠버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이 밴쿠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그러면서 포변을 약간 하면서 그렇죠. 더 적응을 하고 거기서 맞습니다. 올라왔구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나 혹은 중앙 미드필더, 박스투박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밴쿠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한 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주니까 바로 그 다음 시즌에 러시아로 이적을 하게 되죠. 이제 유럽 무대로 진출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 미국 프로 무대가 네. MLS라고 하는 부르는 곳이 예전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정말 옛날로 가면 언제라고 할까요? 뭐 80년대,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제 막 그 미국이 한번 축구를 해보려고. 원래 그쵸, 미국 그쵸. 하면 야구나 농구나 다른 미식축구나 이런 거잖아요. 뭐 하키나 이런 거니까 축구를 한번 해보려고. 당시 옛날에는 뭐 베켄바워, 펠레와 같은 선수들 넣어서 막 호황을 해보려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뭐 그때는 약간 반짝은 했죠. 근데 그렇죠. 하지만 쭉 이어가지 못했고,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프로스포츠 시장의 천국인 동시에 거기에 이 남미 쪽이나 북중미에서 오신 히스패닉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축구를 쭉 가는데, 그래서 어땠냐면은 좀 스타들이 와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램파드, 데이비드 베컴,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근래 와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 그러니까 그거로만 이해하면 왜 젊은 황인범이 MLS를 가지? 거기는 약간 커리어 마무리하는 선수들이 가는데 아닌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런 선수들이 가서 여기서 약간에서 어떤 정도의 성공을 하고 유럽으로 가기 위한 약간 브릿지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미론. 그렇죠. 알미론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그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스 데이비스도 뭐 거기 거쳐간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미국 무대에서 잘하니까 당연히 데려간 거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을 이해하실 때 거기는 그냥, 그래서 예전 처음에 황인범 갈 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거기는 다 약간 좀 마지막 커리어 정리하는 사람들 가는 데인데 아니 왜 뭐 돈 벌러 가는 걸까? 아닙니다. 거기를 거쳤다가 그래서 뭐 약간 영어도 좀 배워놓고 해외에 대한 하면서 넘어가는 요즘 그런 위치 변화들이 있는데, 네. 황인범 선수도 그걸 타고 간 거예요. 그 루트를 타고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현재 하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좀 그럼요. 성장하는 계기. 맞아요. 그리고 일단 체격이 막 성장하지 않더라도 몸을 쓰는 법을 확실히 배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싶어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밴쿠버에 가서 경험을 했던 게 올랐고, 여기서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러시아 루빈 카잔으로 또 가죠. 그런데 루빈 카잔에서도 가자마자 네. 첫 시즌에 굉장히 팀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지금 루빈 카잔에서도 뭐 주장왕장을 한번 엄청 잘한다고. 찼던 경기도 있었고, 네. 하면서 팀 내에서도 핵심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응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맞아요. 학습 효과, 이 학습에 대한 능력이 진짜 좋은 선수 같아. 그리고 일단 러시아 자체는 미국보다도 더 지금 신체적인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은데, 추워 여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 피지컬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 전방에서 패스도 잘 뿌려주고 중원에서 수비 가담도 잘해주고 심지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때도 있습니다. 약간 박투박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뭐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중원 전 지역을 소화하면서 이 황인범 선수의 능력치가 골고루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잘해졌어가 아니라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고, 그렇죠. 단계 과정들이 있는 거에 따른 어떤 지금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도 이적을 할 때 선택을 꽤 잘한 편이다. 잘했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뭐 사실 저도 그때 한번 나중에 쪼라든지 이렇게 에이전트 쪽에서 얘기한 거 들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잘한 거야 형, 그러더라고. 이제 잘한 거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유럽에 가가지고 어려운 거보다는 충분히 이렇게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계단 밟고 스텝업 하는 게 좋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의 가장 좋은 유럽 진출 모델 뽑은 게 박지성이거든요. 처음 바로 빅리그나 이렇게 오지 마라.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리그에 갔다가
거기서 성공해서 또 맨유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간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다 봐요. 김민재 선수도 차근차근. 네, 네. 바로 우리는 막 예를 들어서 뭐 유벤투스 가지, 토트넘 가지, 뭐 어디 가지라고 하지만 지금 페네르바체에 가서 거기서 유로파리그 뛰면서 꾸준하게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케이스거든. 그리고 이 황인범 선수의 이 루빈카전에서의 플레이 자체가 네. 국가대표팀에서의 플레이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루빈카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고 네네.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고 하다 보니까 이 국가대표팀에서 황인범 선수의 역할은 정우영 선수 옆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기본적으로는 후방에서부터 볼을 받아주고 네. 전방으로 볼을 전개해주고 네. 전방으로 올라가서는 공격적인 패스까지 뿌려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이 필요한데 루빈카전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맡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에서도 자연스럽게 황인범 선수의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국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중원에서 약간 내려와. 그러니까 사실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 선수는 그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위치를 쓴다고 하도 물론 황인범 좀 더 위에 정우영 선수가 좀 아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간 내려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다르죠. 정우영 선수는 좀 부숴버리는 약간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 부셔버리는 스타일이고 황인범 선수는 볼을 뺏기지 않음으로써 수비할 수 있는 선수죠. 맞습니다. 소유함으로써. 그래서 최근 국대 활약을 보면 네네. 어제 경기도 그랬지만 이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도 있고 네. 중원에서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기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올라가서 뭐 송민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나 뭐 조규성이나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네.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려줄 때도 있고 하기 음. 때문에 안정적인 빌드업에 관여도 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키패스도 만들어주고 정말 이 국가대표팀 중원에서 굉장히 여러 역할들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비도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어제 중원에서 태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압박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나 스텝 보고 깜짝 놀란 게 성공해서 상대를 끊어버린 태클이 4개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벤투 감독이 보면 여러 포지션을 좀 오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높게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높게 보죠. 네, 그래서 황인범 선수도 잔디결로 놓고 봤을 때 하나 위로 올려놔도 되고 그렇죠. 살짝 내려놔도 되고 이거를 어제 그냥 보여주더만요. 맞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왔다 해요. 갔다 했죠.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아요라고. 근데 그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루빈카잔이나 이런 데 뛰면서 했던 게 역시 소속팀에서 잘해야 이것도 잘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게 대표팀으로 왔다. 그리고 이 황인범 선수의 좋은 활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성용 선수의 지금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활약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기성용 선수가 이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기성용 선수를 굉장히 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기성용 선수의 패스로부터 시작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좌우 측면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면서 뭐 왼쪽에서는 홍철, 오른쪽에서는 이호응 선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다음에 기성용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 속도가 그때 굉장히 빨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벤투 감독이 부임 초기에 뭐 칠레나 우루과이나 이런 강팀들과 했던 경기에서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네. 그런데 기성용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 은퇴를 하면서 벤투 감독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다시 좀 복귀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패스가 중원에서 빠르게 안 나가니까 공격의 속도가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벤투 감독이 최근에 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공격이 너무 느리다. 템포가 살아나지 않는다. 볼 소유만 하면 뭐하냐. 공격이 느린데. 이런 비판들을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비판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시점이 황인범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시작한 시점. 그 시점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그래서 보면 롱패스 7개를 시도했는데 전부 100% 성공.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쭉쭉 벌려주거나. 난 어제 그 경기 볼 때 이용한테 이렇게 회전 먹여가지고 떨어뜨려주는 거. 우와! 저런 패스를 한다고? 물론 기성용 선수하고 저는 약간 스타일은 다르다. 그렇죠. 봐요. 다르죠.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는 센터백 사이에 라볼피아나처럼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 황인범 선수는 여기까지 내려가기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비에 대한 피지컬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정우영 선수가 하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 약간 위에서 그 역할을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포지셔닝이나 스타일이 좀 다른지 몰라도 벤투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그렇게 뭔가 볼 전체적으로 공격의 진영을 결정해주거나 맞습니다. 템포를 결정해주는 연결은
그건 같다. 두 선수가. 그렇죠. 아, 볼 잘 차. 그리고 일단 벤투 감독의 축구의 가장 핵심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정해주죠. 아, 그쵸, 완벽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원하는 포지셔닝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맞아요. 동시에 중원에는 뭐 손흥민, 황희찬 이런 공격수들이 중앙에 빽빽하게 밀집해 있고 이런 포지션인데 이때 중요한 건 좌우 측면을 어찌됐든 빠르게 활용해야 상대 수비가 좀 좌우 측면으로 벌어지고 그때 이제 중앙에 있는 손흥민, 황희찬, 뭐 조규성 이런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발생하는데 네. 그렇게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황인범이 이제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공격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어제 저희 3골 때만 아니었어도 그렇죠. 예, 패스 한두 개 더 넣었어야 돼. 어시스트 더 기록했어야 돼. 맞아요.